일본을 떠나야 해요. 더 이상 일본에 살 수 없어요. 지금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5년 1월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에 있었던 규모 6.9 등 큰 규모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과거 약 100여 년에 한 번씩 일어났던 대지진의 공포에 휩싸이게 된 것인데요. 일본 정부는 향후 30년 안에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70에서 80%에서 80% 정도로 상향 발표까지 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극에 달한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한국으로 이주한 한 일본인 가족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공유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오이 레이나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생활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올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서 지금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고민이 되지만 아마도 2024년 8월 난카이 해곡 대지진 주의가 발표된 날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 TV에서는 긴급 속보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일본 기상청이 난카이 해곡 대지진 발생 가능성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서, 큐슈 지방은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난 2011년에 일어났던 동일본 대지진의 끔찍했던 기억이 아직 생생할 것이고 그 공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2024년 8월에 미야자키현에서 일어난 진도 6 규모의 지진 이후 편의점과 마트에서는 생수, 즉석식품, 휴대용 배터리 같은 생필품이 동이 났고 SNS에서는 일본을 떠나야 한다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이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나면 자연스럽게 지진 이야기가 나왔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혹시 정말 큰일이 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덤덤했습니다. 일본에서 지진은 흔한 일이니까요. 어려서부터 지진 대피 훈련을 받아왔고 실제로도 크고 작은 지진을 수십 번 겪었으니까요. 지진이 또 온다고? 설마 큰일이야 나겠어?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난카이 해곡 대지진 발생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었죠.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정말 거대 지진이 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쓰나미가 도쿄까지 덮칠 수 있습니다. 난카이 해곡은 일본 혼슈 남쪽에 길게 뻗어 있는 해곡으로 수십 년에서 수백 년 간격으로 대지진이 발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는 것을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고 친구들도 점점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벌써 홋카이도 친척 집으로 피신했어. 나도 다음 주부터 아오모리에 있는 친척 집에 가 있을 거야. 심지어 일부 친구들은 이참에 일본을 떠날까 고민 중이야.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아버지가 퇴근 후 가족을 불러놓고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한국 지사로 발령이 났다. 원래 아버지 혼자 갔다가 돌아오려 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도 다 같이 한국으로 가서 한국에서 정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순간 저는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에 머릿속이 복잡해지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남동생은 오히려 안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도 한국이면 가깝잖아. 지진 이야기로 일본이 시끄러운데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 안전한 곳에서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좋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친구들과 함께 한국 아이돌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한국 화장품을 써보면서 한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본 불매운동과 반일 시위가 보도되었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일본 브랜드 로고를 가리고 일본 맥주를 폐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에서 일본을 비판하는 기사도 많이 보였고, 일부 사람들은 한국은 감정적으로 일본을 싫어하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일본 제품을 불매하고 일본 여행도 보이콧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반일을 외치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은 도쿄올림픽 지도에서 독도를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SNS에서는 K-팝은 J-팝을 베낀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고, 일본 내에서도 한국은 일본 문화를 따라하는 나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일본이 없었다면 한류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은 원래 일본 문화를 모방하는데 능숙한 나라다. 저 역시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싫어하는 나라다. 한국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일본을 무조건 배척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한국으로 가자라고 말했을 때 저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지? 일본과 사이가 좋지도 않은데. 하지만 지진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행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출국 전날 저녁, 저는 짐을 싸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게 될 힘든 시간이 너무나도 걱정이 됐기 때문이죠. 꼭 가야 하는 걸까? 나 혼자 일본에 남아 자취하고 싶다. 한국에서 일본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을까? 혹시 사람들이 날 보고 싫어하면 어떡하지? 길을 걷다가 일본어를 쓰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막연한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짐을 다 싸고 마지막으로 도쿄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나 자랐고 이곳에서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던 거리, 자주 가던 카페, 익숙한 전철역. 내가 정말 이곳을 떠나야 한다니. 선택의 여지가 없던 저는 그렇게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걱정을 한아름 안고 말이죠.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때까지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가기 싫다. 이런저런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고 게이트를 나와 입국 심사대로 향할 때도 긴장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라기보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생각한 것과는 다른 현실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만난 직원은 예상보다 친절했습니다. 일본에서 경험했던 출입국 심사는 대체로 딱딱한 분위기인데 한국의 직원들은 정해진 질문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체류 기간은 얼마나 되세요? 라는 질문을 받고 답을 하자 직원은 좋은 시간 보내세요 라고 덧붙이며 여권을 건네주었습니다. 짐을 찾아 공항 밖으로 나오자 도로를 달리는 버스와 택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과 환하게 빛나는 거리의 모습이 예상보다 현대적이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일본과 그렇게 다를 게 없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전히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후 우리는 근처 마트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마트에서부터 예상치 못한 불편함이 시작되었습니다. 상품 설명이 전부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어떤 제품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샴푸와 린스 중에 무엇을 사야 할지 망설였고 계산할 때 직원이 무언가를 물었지만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포인트 적립하세요 라는 말이었는데 저는 무슨 뜻인지 몰라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직원은 제 표정을 보더니 외국인임을 알아봤는지 이내 웃으며 계산을 진행해 주었고 손에 들려있는 지폐에서 필요한 만큼 골라서 가져가 계산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큰 위기 없이 계산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첫날부터 언어 장벽의 현실을 체감했습니다. 한국어를 못하니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도 음식점을 가는 것도 불편했던 것이죠. 그날 저녁 숙소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일본에서는 메뉴에 사진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곳에서는 전부 한국어로만 적혀 있어 뭘 주문해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종업원에게 일본어 메뉴 있나요? 라고 묻자 직원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일본어 메뉴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어요? 종업원이 자연스럽게 일본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본어를 쓰면 불편한 시선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친절하게 일본어로 응대해 주다니.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주문한 후 테이블 위에는 우리가 시키지 않은 다양한 반찬들이 깔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음식을 주문하면 기본적으로 딸려오는 것이 없지만 한국에서는 따로 주문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반찬이 제공되었습니다. 이건 무료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종업원이 네, 부족하면 더 가져다 드릴 수도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순간 어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추가 반찬을 시키려면 따로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준다는 점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리에서 일본어를 사용하는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어로 통화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누군가 저를 보고 불쾌한 표정을 짓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혼자 카페에 가게 되었습니다. 주문을 하려고 메뉴판을 보았지만 대부분 한국어로 적혀 있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바리스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일본어로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일본어 메뉴 있나요? 그런데 바리스타는 뜻밖에도 유창한 일본어로 응대했습니다. 네, 일본에서 오셨나요? 일본 분들 많이 오셔서 일본어 메뉴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조금 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어를 쓰면 불편한 시선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길을 걷다가 우연히 일본어로 적힌 간판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식품 전문점이라고 적힌 가게가 있었고 안을 들여다보니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간식과 라면, 조미료 등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 상품을 아예 찾아볼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일본 식료품을 파는 곳도 있다는 사실이 의외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지도 앱을 켜서 길을 찾으려 했지만 방향을 잘못 잡아 반대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멈춰 서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간 긴장했지만 아주머니의 표정이 너무나 친절해서 용기를 내어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한데 일본에서 왔어요. 이곳을 찾고 있는데. 그러자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꺼내더니 지도 앱을 함께 보며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심지어 이쪽으로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라며 손짓까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자 아주머니는 천만에요라고 말하고는 가던 길을 가셨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저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을 보면 차갑게 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뉴스에서 보던 반일 감정, 거리에서 벌어지는 시위들만을 떠올렸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은 달랐습니다. 식당에서, 마트에서,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를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낯설고 언어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지만 적어도 하나는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한국은 다를지도 모른다는 것. 한국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언어 문제는 생각보다 더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언어는 적응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요. 마트나 식당에서는 어느 정도 눈치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보다 복잡한 상황에서는 한국어를 몰라서 난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숙소에서 인터넷 연결이 끊어졌을 때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야 했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결국 스마트폰 번역기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번역된 문장이 어색해서인지 상담원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해결해 주었지만 그때 한국어를 빨리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독학을 시도했지만 혼자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한국어 학원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학원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고 그 중에는 일본인도 몇 명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아오이 레이나입니다. 처음으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할 때
어색해서 얼굴이 빨개졌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반 친구들이 격려해 주었고 수업이 진행될수록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학원에서 배운 한국어를 실제 생활에서 사용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으로 편의점에서 영수증 필요 없어요 라고 말했을 때 점원이 자연스럽게 웃으며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을 때의 뿌듯함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작은 오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인 2명이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일본어를 말하는 것이 살짝 들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쪽을 쳐다보았는데 그 순간 그들도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작은 목소리로 친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혹시 내가 일본인이라서 불편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혹시 일본에서 오셨어요?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조금 긴장하며 네, 맞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일본어 공부하고 있어서 방금 일본어 단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발음이 이상하지 않았나요? 뜻밖의 반응에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어로 나눈 대화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불편해하는 게 아닐까? 라고 오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 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저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어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드라마를 좋아해서 배우는 사람들도 많고 여행 가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일본어 발음이 어려워서 직접 일본인한테 배울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말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기 전 한국에서는 일본어를 사용하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는 오히려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 하거나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후에도 비슷한 경험을 몇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맞은편에 앉아있던 학생 2명이 일본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혹시 일본인인가? 하지만 대화를 들어보니 일본어가 자연스럽지 않았고 그들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순간 호기심이 생겨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일본어를 공부하고 계세요? 그들은 조금 놀란 듯했지만 곧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일본어 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예요. 일본 여행 가고 싶어서 배우고 있어요. 저는 또 한 번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생활하며 작은 실수로 당황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원 수업이 끝나고 길을 걷다가 배가 고파서 김밥을 사 먹으러 갔습니다. 한국에서 김밥이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 번쯤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가게에 들어가서 메뉴를 보며 고민하다가 참치 김밥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점원이 알겠다고 하고 김밥을 싸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김밥은 원래 한국 음식이에요? 아니면 일본 음식이에요? 사실 저는 일본의 노리마키와 김밥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질문을 들은 점원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김밥은 한국 음식이에요. 짧고 단호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순간 저는 내가 괜한 질문을 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예의를 지키며 질문하는 법을 익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 가졌던 선입견처럼 한국 사람들도 일본인을 보면 무조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일본어를 배우는 사람도 많고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 보니 상황을 오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조금씩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한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때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한국어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꾸준히 공부하면서 점점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카페에서 주문할 때도 긴장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주 가는 마트와 커피숍에 포인트 적립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사귄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국에서 친해진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한 친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레이나,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랐던 게 뭐야? 잠시 고민하다가 저는 솔직한 마음을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생각보다 일본에 대해 우호적이었어.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오기 전엔 반일 감정이 너무 강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 말을 듣던 친구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래도 뉴스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하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살아보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지. 맞아. 나도 일본 가기 전에 걱정 많이 했었어.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이라고 하면 싫어할까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일본에서 그렇게 생각했어? 응. 근데 막상 일본에 여행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친절했어. 결국 직접 경험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나도 한국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 사람들도 일본에 대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우리는 서로 웃으며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처음에는 어디를 가도 긴장하고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한국어를 잘 못하니까 일본어를 사용하면 혹시라도 불편한 시선을 받을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를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길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편의점에서 주문할 때 한국어가 서툴러도 이해해주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사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 일본에 있는 친구 유키와 통화하면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유키, 한국에서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어. 처음엔 불편한 점도 많았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 그러자 유키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한국에서 일본인이라고 하면 괜찮아? 난 아직도 좀 걱정되는데.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나도 처음엔 불안했어. 근데 직접 경험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더라. 한국에서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친절해. 뉴스에서 보던 이미지랑은 달라. 유키는 잠시 조용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나도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긴 했는데 괜히 걱정돼서 망설였거든. 저는 유키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 방학 때 한번 와봐. 내가 직접 한국을 소개해 줄게. 유키는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 한번 가볼게. 그 말을 듣고 저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친구에게 한국 여행을 추천하는 일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에 대해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낯선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한 순간들,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저를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도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 그리고 나는 이제 새로운 나로 변하고 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감동과 영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